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 밖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보통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긴급이 아니죠. 최고위원회의를 보통 여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선관위 관련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내일 또 긴급 의총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단죄해야 될 부분이 채용 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빠 찬스, 형님 찬스까지 등장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명된 우리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예. 결국은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인데, 이러한 선관위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데 만약에 순순히 동의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저희 당이 긴박하게 최고위나 의총이나 열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선관위 행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방어막을 치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마치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모든 게 수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듯한 게 보이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한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감찰,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예. 사실 감사원의 감찰은 선관위에 대해서 감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감사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기구다. 그래서 선관위는 독립기구기 때문에 감사원은 절대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게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찰을 받고 응한다면은 예. 저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감사원의 감찰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이 얼마나 그 정도로 부패하고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민주당 연루설 이런 내용까지 꺼내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건 예를 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서로 공생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적으로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의하면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같은 경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감사원법 24조 같은 경우 감찰 대상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인가 논란도 되게 많아요. 따라서 국민의 분노는 알겠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라고 하는 것들도 법률적 요건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회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법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노태학 소위 지금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가 예. 예를 들면 전 정부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로 따지면 예를 들면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럼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또는 예를 들면 선관위장은 다 예를 들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활동하는 것이냐, 여기다 명확하게 증거를 대야 되는데 어떤 그런 혐의가 있다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방식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하건 아니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용이 나오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이 선관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선관위원장은 실제적으로 2022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민주당 인사가 선관위에 특별 채용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쟁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갑자기 주말에 이런 걸 한 건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세 대응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매우 정략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정말 관련이 없다면은 국회에서 민주당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됩니다. 아까 법이 이제 한계라 그랬는데 사실 과거에 돌아보면은 94년도 감사원법 개정부터 가야 됩니다. 당시에 감사원법 개정을 보면은 감사원법 24조에 명확히 예외 조항을 규정한 게 감사원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지 않는다 예외 조항이 되어 있고 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정부 조직법에 의한 정부기관 외에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생성된 기관들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생긴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조항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관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어떤 인사에 관한 감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찰과 국가공무원법의 17조 2항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시 국회에서 감사원법 개정 논의할 때 왜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만 예외를 했는지는 결국 상권 분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2016년, 2019년, 2022년도에 감사원에서 선관위 감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정기 감사를. 그리고 지난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도 공익 감사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예. 그 근거들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이 그러한 공생관계라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은 민주당도 이러한 과거 선례를 들어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 그래서 5월 2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하루속히 이러한 과거의 선례나 법의 사항을 봐서 절대 감사원이 감찰을 못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고 감찰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법률적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조의 감찰 대상에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기관을 갖다가 선관위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랑 또 뒤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이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외에 선관위가 안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예. 입법적인 미비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또 감사원은 예를 들면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감사원이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거나 대통령실이 문제 제기하면 감사원이 바로 나서가지고 감사 조치를 통해서 전 정권 지우기에 가장 앞에 핵심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감사원의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관위가 전 정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저는 유사하게 현 정부에 등장해서 감사원의 감사 행태를 보게 되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들을 잃고 권력의 수단으로서의 행태를 한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런 행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어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용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니 그런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국회 내부에서 여야가 이미 국정조사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졌잖아요. 예. 그럼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던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던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상황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건 매우 의도성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 국정조사 이야기하신 김에 좀 넘어가 보자면 일단 국정조사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일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범위에 대한 입장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단지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해킹에 대한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에요. 예. 실제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가 2020년에는 2만 5천 건, 21년도에는 3만 2천 건, 22년도에는 약 4만 건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북한의 해킹이 성공을 하고 만약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돌아선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냐면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명부 유출이라든지 아니 선거 시스템의 마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총선 앞두고 같이 여야가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거부하는 걸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해킹 시도가 있었으니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오 하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그런 권고도 사실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채용 비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 사면 초과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이버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받겠다.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선관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 모든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가 모든 게 의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도 짚어서 총선에서 모든 국민들을 우려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가 또 할 일이죠. 예. 범위 설정부터 이제 여야 사이에 좀 신경전이 보이다 보니까 이거 순탄하게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갑자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했다가 여기다 같이 얹는 거잖아요. 북한발 선관 해킹 시도 같이 하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세 기관이 여기서 합동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무슨 민주당 조직이 있나요? 민주당 기관이 있나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면 그때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이 해킹을 했다고 얘기하면 해킹을 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뭘 밝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국정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견을 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엄청난 해킹이 있었다. 왜 못 막았느냐? 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도 확인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내부의 모순적인 구조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원칙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윤 정부 하에서의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의 형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판단이 서면 예. 그때 가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왜 이걸 두 개 섞으려고 하는지 전 그 정치적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짚어봤는데 감사원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공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사실 전현희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혐의 호소인에 가깝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제 공개하기도 전에 본인이 스스로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위법 부당 행위에 관해서 분명히 내용이 드러났어요. 대표적인 게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병력 특혜 의혹에 관해서 부당 개입했다 하는 게 내용인데 그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무혐의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면은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형태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본인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스스로 자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관 경고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본인이 기관장으로서 그러한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나오기 전에 벌써 나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혐의 호소인에 가깝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일부 보도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감사원이 이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 감사위원회 결정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니 이건 전 매우 단순하다고 봐요. 6월 1일 날 모여서 감사위원회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정사항을 공개하면 돼요. 예를 들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 본인 만약에 위법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위법 내용들을 감사원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넘기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서로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별로 없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에게 공개하세요. 6월 1일 날 한 거에 대해서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내용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있으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소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밝히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밝히지 않으면서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냥 밝히십시오. 감사원이. 그럼 밝힌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겠죠. 아니면 수사기관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에서 만약에 수사를 갖다 의뢰한다면 수사에서 네. 결정이 나오면 되겠죠. 해당 공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제는 부산을 찾아서 오염수 관련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했고 오늘은 노동 관련한 활동을 또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공세 이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 활동들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활동들은 그간의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리고 선관위의 감찰 거부에 관련된 민주당의 어떤 공동의 목소리 등등 이 모든 것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대국민 여론전이 사실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맞지 않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그런 행위에 가깝습니다. 뭐냐면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을 마치 핵 폐기물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리고 노동 현장의 탄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공공연락에 대해서 정글도를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이러한 노동자들이 과연 보호받아야 될 노동자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정당한 노동행위를 하고 재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보호받아야 해요. 하지만 불법 행위를 일삼고 공권력에 대해서 맞서서 정글도와 쇠파이프와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피해를 준 그런 노동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노동 탄압이다? 과연 그것이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자세냐? 이것은 되짚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그간에 이루어놓은 어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곧 탄압을 할 일삼는 정부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나쁜 여론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안 하면 직무유기죠. 야당이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를 들면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직무유기인 거죠.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속 예를 들면 광우병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과 대만도 예를 들면 그런 괴담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어떤 사태 이후에 30개월 이하인 소만 다 수입을 했잖아요. 그럼 뭐 대만과 일본은 뭐 우리랑 다른 겁니까? 거기는 괴담이 아닙니까? 우리만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갖다 호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거 하나하고 시찰단 발표 내용을 봤는데 전 뭘 보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실효 채취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예 이해의 얘기예요. 태평양 도서 18개국에서 실효를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게 방류됐을 때 소위 인간의 생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것을 반대했더니 무슨 괴담이다 선동이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야당은 뭐하란 얘기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노동조합의 노조에서의 집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상방뇨 같은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면 돼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돼요. 그다음에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면 돼요. 예. 근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근간이라고 하는 헌법에 보장되는 내용까지 바꾸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반정부 시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접근인 거죠. 전 그래서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나가서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선동이다? 저는 그런 선동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뭐 하실 말씀 집회 있으십니까? 자유를 저희가 반대한 적 없고요. 집회 자유는 보장됐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이런 한국노총이나 집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 대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집회에서의 정당한 노동 쟁의 행위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불법 파업 행위, 불법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문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민주당인데요. 저희가 왜 나쁜 여론전이고 정부의 말을 호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정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가 지금 중간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최종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그랬고 그 이전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이 절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천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민주당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쁜 여론전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민주당이 펴는 음모론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다시 아니, 말씀드립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은 예를 들면 종결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방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건데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회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 야당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부의 말을 그런 신뢰하고 정당이 가야죠.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는데 사실 그간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교육위로 간 거잖아요. 이게 네. 비교섭단체 인원이 필요해서 옮겨졌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갈 데가 아마 뻔할 거예요.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 정당을 제외하고 비교섭단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사위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위에 왔을 때 이제 저희 교육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김남국 의원이 한 행태에 비했을 때 교육에 있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갈 곳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김남국 의원은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리위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거기에 성실히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에서 어떤 제명이라는 조치를 내야 되는데 윤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윤리도 자문위원회에서 기존의 다양한 윤리 제소된 의원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김남국 의원을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제소된 국회의원들의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제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또 어떤 표결 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남국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소위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더 큰 파장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도 김남국 의원이 자기의 의원직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상황에 김남국 의원이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윤리특위라든지 뭐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교육위로 간다라고 하는데 모습을 또 드러낼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은 교육위로 간 것 자체도 좀 쓴소리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갈 데가 없어서 교육위를 갔다 오면 교육위는 마치 상임위가 소속된 상임위 의원들께서 굉장히 참담하시겠죠. 뭐냐면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들과 어떤 여러 가지 결과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해 충돌과 관련된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셀프 해명이라 했는 것들이 자금 출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본인이 가장 주장했던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잠적한 기간 동안에 또 세비를 받았단 말이죠.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교육위를 갔다, 갈 데 없어서 교육위를 갔다, 교육위에서 모습을 더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당하게. 윤리위도 이미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호를 하고 탈당을 했지만 어떤 셀프 탈당 그리고 인위적인 탈당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행태는 지금까지 보여준 뻔뻔함에 넘어서서 지속될 거라 보지만 정말 본인이 가져가야 될 마지막 모습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퇴하는 것이 답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까요? 이번 주에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용호 의원이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이른바 5인회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취소하겠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 사과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좀 진화가 되는 듯 하다가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 명단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본인이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대표를 지낸 인물로서 사실 지금 또다시 당을 갈등 양상으로 몰고 가는 듯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께서 말한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도부들이 말한 부분들이 김기현 대표께서 오전 8시에 비공개 주요 당의 공식 라인입니다. 주요 당의 공식 지도부와 함께 최고위원회의나 이러한 주요 당직자 회의나 이런 공식 회의 외에 본인이 비공개로 8시 하는 회의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이용호 의원께서 잘못 해석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짚어줬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 모처럼 이렇게 안정이 돼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민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당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당을 또다시 갈등 양상으로 모는 모습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총선 앞둔 상황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불씨가 조금 꺼지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진화를 하는 데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 명단을 이런 언급을 내놨어요. 이건 예를 들면 국민의힘 내부 문제였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윤핵관이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공식적 라인이 아닌 좀 비공식적으로 가까운 측근들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준석 체제가 흔들렸고 쫓아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 문자를 보낸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란 얘기를 했었고 또 정무수석이 아직까지 확인 안 됩니다만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예. 국민의힘이 자체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비선, 어떤 측근 라인으로 정치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명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문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